역대 최고지선 사전투표율, 여야가 동시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5가지 중 2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여야 모두 우리에게 유리. 정원호 후보, 유세중 뽀뽀해봐 강요 발언 논란. 삼성전자, 그 메모리 마이크론 꺾고 세계 1위 등극. 박근혜, 서문시장서 추경호 지원 유세 나섰다. 가짜 진짜 논쟁, 평택대전 격화일로. 안녕하십니까, 대한이씨입니다. 정원호 논란부터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세계 1위까지 오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이틀간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이 수치를 두고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중 1,049만 8,41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9.0%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 35.1%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야는 이 기록적인 수치에 대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선, 대선, 총선 과정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이 고무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기 위한 행렬이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질 경우 2018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60.2%를 넘어설지 지목되지만 사전투표가 투표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호 유세중 뽀뽀해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거둔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의 35%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차량용 메모리 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었습니다. 기존 선두였던 미국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오르는 동안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판도 변화의 배경에는 자동차의 급격한 고성능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차량 안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열리면서 차량용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업계 흐름에 발맞춰 차량용 메모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이번 1위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와 다율주행차 보급이 빨라질수록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성과는 고대 여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다소 뒤처진 가운데 거둔 것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퀄컴과 테슬라, 보쉬 등 글로벌 완성차 부품 업체들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저전력 디램인 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인 UFS 등 차량용 특화 제품을 앞세워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량 한 대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이 시장의 성장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HBM 경쟁에서의 열세를 차량용 분야에서 만회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우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또 일냈다 마이크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거둔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 35%보다 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차량용 메모리 분야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었습니다. 기존 선두였던 미국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오르는 동안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판도 변화의 배경에는 자동차의 급격한 고성능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차량 안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열리면서 차량용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업계 흐름에 발맞춰 차량용 메모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이번 1위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전기차와 다율주행차 보급이 빨라질수록 차량 한 대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성과는 고대 여폭 메모리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다소 뒤처진 가운데 거둔 것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퀄컴과 테슬라, 보쉬 등 글로벌 완성차 부품 업체들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저전력 디램인 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인 UFS 등 차량용 특화 제품을 앞세워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량 한 대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이 시장의 성장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HBM 경쟁에서의 열세를 차량용 분야에서 만회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우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서문시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 막판 현장 유세에 뛰어들면서 대구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인 3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서문시장 동문 앞에 도착했고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 후보가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경제부총리 이력을 내세워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등판에 상대 진영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김무경 후보 캠프는 박 전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후보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동원한 것이라며 한심한 작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서문시장 일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가득 차 선거 막판에 뜨거운 분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을 누비는 모습에 지지자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두 진영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직접 유세에 나서야 할 만큼 선거 분위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가짜민주당 vs 진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의 보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를 향해 가짜 민주당과 진짜 범민주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때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두 당이 이제는 이른바 파묘대전이라 불리는 네거티브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평택을 해서 한때 화두였던 후보 단일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당대당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같은 편이어야 할 두 당이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나서며 진짜 민주당이 평택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메타보이스 대표 김봉신은 두 당의 충돌을 두고 피가 철철 흐르는 파묘대전이자 네거티브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평택을의 판세는 여전히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평택을 거주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판세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안개 속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범여권 내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될수록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범여권의 내부 갈등이 얼마나 평택을의 최종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소식 중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제치고 차량용 메모리 세계 1위에 오른 이번 성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늘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곧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